질문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특히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해서 그 질문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답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침표보다는 내 인생이 변하는 순간은 물음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도 좀 많이 드려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저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매 순간 잘해내려고 하고 해내려고 하고. 근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거 왜 열심히 하지? 이렇게 화두를 던져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관역판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관역판을 보면 무조건 10점 만점 맞으려고 무조건 노력해요. 이 관역판이 뭐지? 이 관역판을 내가 원하나?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관역판만 보이면 무조건 그냥 100점 맞으려고 10점 맞으려고 우리가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게 내가 원하는 관역판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남의 관역판에 쏘는 연습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 남의 관역판, 남들이 이제 만들어 오는 관역판 있잖아요. 이거 잘하세요. 이거 잘하시면 10점이고 이거 잘하시면 8점이에요. 이거를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이 끝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관역판을 만들어야 되죠. 그 관역판, 내가 원하는 관역판을 만드는 것을 전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관역판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죠? 내가 원하는 관역판을 만든다는 것은 나한테 10점은 이거야. 나한테 8점은 이거야. 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우선순위, 내가 더 의미를 두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것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내 관역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정보도 없고 기준도 없다면 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그 기준들을 많이 만든 사람일수록 그 관역판을 만들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나한테 스스로 많이 던져야 우리는 그 관역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질문은 없어요. 나한테 관심을 갖고 하는 질문은 다 좋아요. 그런데 기초 과목 5개는 소개해 볼까요? 이 질문은 꼭 하세요. 혹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이런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 자연스러움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거기서 소개해드린 맥락인데 짧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감정이에요. 네, 내가 뭘 느끼지? 이걸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질문이죠? 내가 뭘 느끼지? 혹은 내가 뭘 못 느끼지? 내가 그걸 왜 못 느끼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봐야 이 질문이 쌓이면 관역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구. 내가 뭘 원하지? 혹은 내가 뭘 원하지 않지? 내가 그걸 왜 원하지? 계속 꼬리를 물 수 있겠죠. 그 욕구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그러니까 우선순위 같은 거죠. 지금 나한테 뭐가 더 중요하지? 순위가, 인생의 순위가 어떻게 되지? 예를 들면 또 내가 이게 중요한데 이건 왜 못하고 있지? 이건 왜 별로 안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계속 비엔나 소세지처럼 계속 이렇게. 그게 이제 가치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는 그걸 이제 신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난 저 사람이 좀 별로인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기준은 뭘까? 내가 여기서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계속 내가 어떤 생각하는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내 생각에 계속 궁금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거. 그리고 마지막은 강점 혹은 자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막 너무 퉁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자원들.
근데 또 반대도 있겠죠. 내가 뭘 못하지? 내가 솔직히 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한계는 뭐지? 저 이거 밤새도록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5가지가 기초 과목이죠. 저도 5개 다 했죠? 네, 기초 과목이에요. 이걸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뻗어 나가실 수 있고요. 이걸 한동안 내 질문을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아, 이번 한 달은 나를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저를 위해서 하는 질문들은 내가 지금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 습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난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여기서 내가 유지해야 될 습관은 뭐지? 여기서 내가 제거해야 될 습관은 뭐지? 내가 이 습관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이게 나쁜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지? 내가 이거를 해내려면 내 삶에서 뭘 바꿔야 되지? 또 끝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번 달에 저희 질문들이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요.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관역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관역판을 쏘고 내가 해낼 때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은 만족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기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감을 잘 이제 쌓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왜 사람한테 중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쓰고 있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원이라는 건 돈을 어떻게 쓰나도 있지만 시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지금 균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타인지향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 내부지향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시나리오인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을 잘 꾸리는 게, 나다운 시간을 잘 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명상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명상 공부할 때 제가 카렌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듣게 됐어요. 이게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카렌시아라고 하는 건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내가 나의 호흡을 가다듬고 나다움을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한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그 왜 스페인에 가서 직접 그 투 경기를 보신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이제 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왜 보통 이제 그 투우사들이 소들을 이렇게 막 자극해서 결국은 좀 이렇게 잔인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투사를 겁먹게 만든 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투사가 자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의 기세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투사가 오히려 긴장하고 불안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자기만의 카렌시아가 있는 소다. 이런 답을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만의 공간에 딱 소가 쓰는 거예요. 거기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투우사한테 끌려가지 않고 자신만의 호흡, 리듬을 되찾는 소가 이제 투우사를 겁먹게 한다는 건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그 카렌시아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자존감이 너를 뜨는 이런 일상에서 나만의 호흡을 되찾고 나만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가는 카렌시아, 그것을 우리 시간 안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24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내가 뭐 먹는지부터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다면 조금 이렇게 분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권해드린 분류법은 일단 이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일하기, 유튜브 시청,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 뭔지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네. 이런 균형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의무나 역할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 둘 키우는 엄마거든요. 이제 엄마로서의 시간, 딸로서의 시간, 아내로서의 시간, 뭐 소장으로서의 시간. 네, 상대적으로 카렌시아를 회복한다는 건 그냥 나를 위한 시간. 그냥 산책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한 시간은 내가 얼마나 쓰지? 혹은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이렇게 한번 균형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균형의 관점은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한번 출연하려고 그러면 막 질문 준비하고 잘하고 싶어 하고 나의 어떤 기능과 효율을 되게 높이려고 애쓰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 물론 필요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쉬고 비워내고 멈추는 시간. 그 시간은 또 균형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지금 3가지 기준을 드렸어요. 그 기준에서 조금 나눠보시고 상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이 너무 없고 휴식과 비내 시간이 너무 없다 하면 나의 카네시아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이제 써야겠다 마음먹었던 거는 이런 분들의 고민이 많았어요. 대화가 편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불편하고 집에 와서 이불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입으로 나오잖아요. 출구예요. 내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힘들었던 이유를 이 출구를 조금 개선한다고 말이 확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의 기술을 조금 배워서 흉내낸다고 그 이야기가 바뀌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그 말과 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 그것은 어디부터 온 걸까? 이게 왜 생겼을까?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구나. 이해하고. 그럼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계속하고 싶은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늘 선택이 있다는 거. 근데 바꾸고 싶다면 또 자기감의 기반을 만들어서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말과 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제가 책에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은 마음의 모양을 소리로 전달한다. 자기감이 단단한 사람의 말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나를 닮은 모습으로 곧게 뻗어간다. 우리는 앞으로 대화가 편해지려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대화가 편해지려면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죠? 라고 질문해야 한다.